안녕하십니까. 서남 조정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신라 삼국 통일의 기반을 이루었던 인물 중에 김유신 장군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삼국 통일의 중요한 기초를 이룬 김춘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라고 추정되어진 김춘추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춘추 즉 태종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의 군주입니다. 그 전투 시인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별 재미도 없으므로 오늘은 김춘추의 재미난 일화에 관한 이야기들만 위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로 이찬 용춘의 아들, 어머니는 천명부인이고 진평왕의 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명부인과 용춘은 한 할아버지, 즉 진흥왕을 할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진흥왕의 정손녀와 정손자가 결혼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육촌 남매가 결혼한 그런 꼴입니다. 그 신라에는 이렇게 경주 김씨 내에서 동성동본이 이렇게 서로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부인은 문명 부인이죠. 바로 김유신의 동생이 됩니다. 김유신의 여동생 보혜와 문희 중에서 이제 언니 보혜가 꾼 꿈을 문희가 비단으로 꿈을 샀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김춘추가 문희와 눈이 맞아서 문희를 임신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미적거립니다. 이를 눈치챈 김유신이 문희가 엄란한 행위를 했다 하여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쇼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선덕 이왕이 바깥 행사를 할 때 그 때 맞춰서 불을 지르죠. 선덕 이왕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문희와 김춘추를 강제 결혼시키듯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골이 아니었던 진골 출신의 김춘추와 그 다음에 금관가야계에 있던 김유신의 정치적, 군사적 정략 결혼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김춘추가 문희를 임신시켰음에도 결혼을 미적거렸던 이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희와 결혼을 하기 이전에 김춘추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 화랑책이라는 책에 보면은 김춘추에게는 보량이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고 그녀와의 사이에 고타소라는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고타소는 품석 장군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합천, 지금 합천 지역인 대야성을 공략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군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백제 윤충을 비롯한 백제 군사들이 대거 침략을 해와서 대야성 전투에서 품석과 고타소가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그 김춘추가 너무나도 분통을 참지 못해서 결국 고구려에 원병을 가게 되고, 원병을 청하러 갔다가 고구려의 보장왕이 오히려 붙들어매죠. 잡아두려고 하다가 토끼의 간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 그로 인해서 김춘추는 보장왕에게 거짓말을 들려대고 탈출에 성공하는 이야기는 이미 김유신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김춘추는 사실 그 귀족 세력은 아니었고 새로운 귀족 세력으로 세를 불리고 있었으며
금관가약인 김유신 장군과 손을 맞잡음으로 해서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갑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선덕이왕 당시에 상대등이 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왕이 너무 무력하다라는 핑계를 대고 상대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김유신 장군의 이 연날리기, 별이 떨어졌지만 연을 날려 올림을 해서 거꾸로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일화를 사용해서 비담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신라의 제일 큰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진덕이왕이 나중에 죽고 나서 이찬 알천이란 사람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았지만 알천이 결국 양보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나이도 많고 덕행이 없으므로 이미 덕행이 많은 김춘추를 왕으로 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덕이왕 다음의 29대 태종 무일왕에 오르게 되죠. 진덕이왕 때도 김춘추는 김인문 아들 김인문과 그 당나라에 가서 당태종을 만나서 굉장히 대당 외교를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향후 신라가 어려울 때 당나라 군사를 파견해 주는 것으로 화친을 맺고 오죠. 이때 친당 정책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면서 진덕이왕이 직접 만든 오원 태평송을 비단에다가 술을 놓아서 보내기도 하고, 신라의 고유 연호를 폐지하고 당의 영휘란 연호를 쓰는 등 친당 정책으로 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왕의 즉위를 할 그 당시에 머리 하나에 몸뚱이가 둘이고 다리가 8개인 돼지를 어떤 사람이 진상을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궤변이라고 볼 수 있고 돌연변인데, 돌연변이 돼지를 진상을 했는데, 이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길, 이는 반드시 천지사방을 차지할 수 있는 훌륭한 좋은 징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떠한 궤변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김춘추의 지략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기 660년에 백제의 의자왕이 충신 성충을 내치면서 주색 잡기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온갖 궤변이 다 일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백제는 고구려와 더불어서 신라 적경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 김인문을 당나라에 보내서 당 고종에게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고종은 소정방으로 하여금 13만 명의 대군을 끌고 이제 백제를 치게 하죠. 신라의 이제 김유신 장군이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이끄는 5천 결사대를 무찌른 화랑관창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백제가 서기 660년에 망하고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가 비록 망하긴 했지만 태종 무일왕 시대에도 수차례 걸쳐서 백제가 오히려 신라를 침공하여 괴롭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 역시도 668년에 당나라의 공격으로 망하게 되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백제와 더불어서 신라를 공격한 것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삼국 통일은 신라가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김유신 장군과 더 훌륭한 장군이 있긴 했지만 결국 김춘추나 김인문 같은 이런 통일의 밑바탕이 되는 외교관들이 당나라를 잘 구워 삶아서 이용을 잘한 것이 또한 중요한 게 되겠죠. 또 늘 백제나 고구려에게 침공당하는 신라인들이 내부적으로 단결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삼국 통일의 밑바탕이 된 게 아닐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미국이 조금만 더 월남군을 당시에 밀어줬다고 한다면 다시 역사는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외교의 실패로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의 길을 걷고 말았죠. 아무리 외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 갈등이 심하면 쉽게 무너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내부 분란이 심해서 겉으로 뭐 경제 강국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결코 강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는 하고 그 다음에 당을 밀어냈다고는 하지만 고구려 옛땅을 수복하는 데는 하지 못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의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까지는 태종 무열왕이 성공을 했습니다만 고구려 멸망까지는 보지를 못하고 서기 661년 6월에 태종 무열왕은 병으로 타계해서 59세로 사망하고 맙니다. 영경사 북쪽에 능을 만들고 자그사를 치렀죠. 태종 무열왕릉 비에는 태종과 같이 외교활동을 활발히 폈던 아들 김인문이 비문을 새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종 무열왕, 나라의 힘은 약해 보였으나 내부 단결과 외교를 잘한 덕분에 삼국을 통일했던 인물 김춘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그 삼국 통일의 완성자 태종 무열왕의 아들 범민 문무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